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치세. 인치세 별로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올해부터 중요하게 바뀌었죠. 원래도 원래 있던 사항들이 올해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인치세는 보통 부동산 매매가 이제 흔하니까, 부동산 매매할 때 인치세는 등기할 때 법무사에서 등기를 되게 해줄 때 그때 법무사에서 사서 그냥 납부를 해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등기할 때 그냥 납부하는 것이 관례였죠. 근데 그 인치세법 조항을 보면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이런 거 할 때 이제 과세문서를 작성하거든요. 이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게 돼 있죠. 원래 법 조항에는. 이따 조항은 다시 보도록 하고. 근데 실무상 편의상 관행상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등기소에 낼 때 하면은 등기관이 그냥 인치가 붙어 있으면 처리해 줬었죠. 그것이 올해부터는 안 된다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는 나한테 이제 가산세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인치세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도록 하였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 금년 8월 25일.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회사, 뭐 1000세대, 2000세대씩 분양하는 회사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인치세는 당사자들이 내게 돼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여기서 뭐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쪽 분양회사 쪽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21년 8월 25일 이후 21년 8월 25일 이후분부터 인치세를 정확히 내기로 했고, 8월 24일 이전까지는 그냥 관행대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된 얘기는 아니에요. 또 납부기한은 이걸 인치세를 그러면 계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계약하자마자 바로 인치를 사서 은행에 가서 은행은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날 내기가 쉽지 않죠. 인치세법이 2021년 1월 1일 개정이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도록 하였죠. 근데 이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 2021년 8월 25일 이후 계약분부터 인치세를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가산세가 문제가 되죠. 가산세가 최대 300%인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할 때 21년 8월 25일 이후 계약한 것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문제는 이 납부기한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야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여유. 말일날 계약했으면 다음 달 10일 이렇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개정돼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실무적으로 뭐 계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와중에 문서 작성한 그날, 계약서를 쓴 날 인치세를 첨부해서 낸다? 은행에 가서 인치를 산다든가 또는 뭐 인터넷에 가서 한다는 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다고 봐야잖아요. 이것은 과도한 규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계약서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 20일 이후 작성한 것에 대해서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무슨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회의 주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진 못했어요. 관계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산세 문제인데, 수입인치를 지연 구매에 따른 가산세 관련 사항은 국세청이나 뭐 세무서에서 하여간 소비세 담당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인치세법에서는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재 인치세법 해석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납기일이 되는 거죠. 인치세법에 납부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있지 않아요.
납부기한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기타 모든 양도세 이런 것들은 납부기한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인치세법에는 납부기한이 따로 없어요. 무슨 뜻인지 저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산세가 커요. 20%가 아니고 100%니까.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300%였는데 이게 좀 많이 내려간 거예요, 지금. 3개월 이내는 100%니까 보통 부동산 매매할 때 종전 같은 식으로 등기할 때 내면은 인치세를 배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죠. 원래 내야 할 인치세 그리고 가산세 하면 200%를 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인치세 납부 기한은 인치세법에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은 당사자들이 과세문서 작성을 마친 날이 납부 기한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명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 납부해야 된다. 은행에 가서 납부하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치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치세법 제1조에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문서 작성 당일날 납부해야 한다. 인치세법 거기 1조 나와 있죠. 2항에 보면은 보통 문서는 둘이 작성하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작성하면 인치세를 통상 사는 사람이 내는데 원래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산세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떤 문서에 대해서 얼마를 인치세를 매기냐는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만 보도록 하죠. 부동산,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2만 원을 낸다, 그런 얘기죠. 1,000만 원 이하는 해당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금액 큰 거 10억 원을 초과할 때는 35만 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산세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0% 가산세면 35 곱하기 2가 되니까 70만 원. 또 3개월이 지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곱하기 3 해야 되니까 105만 원. 또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은 4를 해야 되죠. 곱하기 4. 140만 원 되니까 그렇게 무시할 금액은 아닌 걸로 보여요. 나머지 이제 과세문서는 필요하신 대로 보면 되겠고요. 그 표 밑에 보시면은 은행 같은 경우 이제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통장은 한 매죠. 번마다 내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비과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6번의 비과세 문서. 우리가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주택의 소유권 이전, 주택의 매매죠. 그러니까 매매든 증여든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은 기재금액이 1억 원까지는 인치세가 없다, 그런 얘기죠. 더러 인치세가 없는 게 양도세 신고할 때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8호가 중요하죠. 금전 소비대차, 돈을 꿔주고 할 때 기재금액이 5천만 원까지는 인치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친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대금을 빌려줄 때 금전 소비대차 할 때도 인치세를 붙여야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7조. 우리가 이제 국가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보관하는 서류가 있고 내가 보관하는 서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서류는 내가 인치를 붙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꾸로 됐죠. 국가가 갖는 것은 내가 작성한 걸로 보고 내가 인치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8조. 그럼 인치세를 어떻게 납부할 거냐? 지금은 이제 예전같이 우표같이 일반 수입인치가 아니고, 인치세는 수입인치를 사서 납부하는 방식이죠. 그것이 이제 전에같이 우표같이 한 장 한 장 뜯어 쓰는 개념이 아니고 전자수입인치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1항에 보면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치, 이렇게 해서 아까 10억이 초과되면 35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약서 같은 걸 가져가면 이해하기 쉽겠죠. 거기에 보면 인적사항이 들어가겠고, 물론 금액은 이제 본인이 정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날짜가 찍혀 나오죠. 그러니까 A4용지 한 장에 누가 사는 건지,
날짜, 금액 이런 것들이 기초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인지를 언제 샀는지가 명확한 거죠. 종전 같은 경우는 우표니까 우표를 언제 샀는지 알 수가 없고 우표를 샀다는 영수증을 따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뭐 어려운 얘기였으니까. 지금은 내가 언제 샀는지 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과세관청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8조의 4 납부특례에 보시면은 특허권, 실용실현권 등 이런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징수해서 낸다. 그리고 10조가 중요한데요. 소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좀 전에 본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금융기관에 가서 뭐 단위농협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체국 뭐 되고 거기 가서 이제 돈을 가지고 계약서를 들고 가면은 뭘 이제 종이문서용 그러니까 A4용지로 출력시켜주는 전자수입인지를 뽑아주는데 거기에 사용했다는 소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그 등기를 낼 때는 그 등기 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죠. 그걸 내가 하면은 소인을 하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인치세법 시행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그 인치세법에서 과세문서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관련되는 것이 나와요. 도급이나 유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급은 이제 건설업자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전문 건설업, 일반 건설업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도급 문서에도 해당된다는 얘기고 전기공사업의 도급 문서도 해당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도급 문서에 해당되죠. 또 이제 개마에 살펴보면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이것들이 다 인지세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상관없으려나요? 또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이런 것들 있죠. 또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요것들이 이제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본세만 따지면 별게 아니었는데 300% 가산세가 붙으면 4배가 되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세관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월일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산세를 매길 근거가 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3조에 보면은 동산의 양도증서가 나오는데 자동차가 해당되어 있고 또 건설기계 또 선박도 해당된다 이거죠.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동산으로 보고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볼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보죠. 11조 현금납부는 요거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고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인치세법의 시행규칙을 보도록 하죠.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뭐 그 밖에 원인 서류를 한다 그런 얘기죠. 뭐 계약서를 장사들이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금전수비대차에 관한 증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전수비대차가 나중에 이제 한번 금전수비대차를 했다가 다시 변경할 수도 있겠죠. 조건을 변경할 수 있겠죠.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해당이 없다 이거죠. 당초에 만드는 금전수비대차 계약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조건만 변경할 때 해당 안 된다. 또 이제 기재금액 8조 기재금액이 중요한데 기재금액은 이제 해당될 때 봐야 되는데 매월 이렇게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건 다시 또 확인해서 해봐야 되겠어요.
또 관련 게 가산세의 근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국세기본법에 나오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보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2항 6호에서 인치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즉 당사자들이 기명 날인한 때 또는 뭐 서명했을 때 그때 해당되는 것이고, 또 22조에 보면은 또 납세 의무는 언제 확정되느냐, 바로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금액이 확정되는 거죠. 납세 의무가 확정돼야 납세를 해야 되는 각종 뭐 가산세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죠. 인치세는 특별한 절차 없이 뭐 부가세 내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하거나 신고 안 하면 세무서에서 결정할 때 이런 데 해당되는데, 인치세는 그냥 바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성립되고 동시에 확정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근데 납부 기한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요거는 좀 법을 개정하든지 국세청에서 요걸 좀 최소한 다음 달 10일까지로 이렇게 운용을 하든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47조에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 밑에 구항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지연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율이 나와 있는데 3개월 이내는 100%, 다시 6개월 이내는 200%, 6개월 초과는 3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거는 그 다음 달 10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연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계약하는 날, 계약서를 작성한 그날에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은행이 문 닫았으면 인터넷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그 사이트가 돼 있죠. 다다다 이 대시 레비뉴 스탬프 ORK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뭐 은행에 가서 시간 있으신 분은, 하기 어려우신 분은 은행에 가서 계약서나 뭐 돈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요거 카드 납부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왜냐면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단위농협도 가능하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부받는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4용지 한 장으로 해서 인적사항이 나오고 발급일자가 나오는 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받아와야 된다 이거죠. 그 인터넷 하는 방법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시고, 그 전자문서용은 일반인들은 별 해당 없어요. 그리고 다시 구매로 가서 각종 관련 정보를 넣고 인치세 납부를 선택해서 보통 부동산 매매니까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선택하고 금액과 건수를 넣어주시면은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입력 정보가 잘 돼 있나 확인해 보시고, 이때 테스트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꼭 해보시는 길 권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때 테스트 출력할 때 PDF 파일이 되나 저도 확인 안 해봤어요. 가능하면 PDF 파일로, 이 테스트 할 때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두고두고 쓸 수가 있죠.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다음에 네 번째, 결제 납부하는데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준다. 그럼 카드로 되게 돼 있네요.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저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테스트 출력했고, 다섯 번째는 출력인데 요게 한 번밖에 출력이 안 되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테스트 출력 꼭 해보시고 하는 게 중요하죠. 발급일자가 중요하고, 거기 A4 용지를 한 장을 해주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일자가 중요하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법원 등기관이 소인을 할 테니까 내가 소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섯 번째, 인치세 납부한 그 증서는 등기할 때 첨부하니까 꼭 계약서 뒷면에 첨부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양도세 팔게 되면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이 인치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치세도 그 증서도 잘 보관하시면 된다 이거죠. 곁들여서 이제 지금은 이제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가 다 2011년 그때 합산돼 가지고 등록세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등록세 영수증도 권리증서가 나오면은 거기다 잘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세 영수증, 그리고 법무사에서 주는 수수료, 또 인치세 이런 것들을 잘 거기다 붙여놓으시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종 관련된 거 궁금하신 것은 관련된 전화번호에다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치세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인치세는 계약을 한 그날 바로 인치를 인터넷이 됐든 은행에 가서 사든 전자 수입 인치를 바로 구매해야지 현행 법률에서는 가산세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날이 지나면 가산세가 100% 붙고 또 3개월이 지나면 200%, 6개월이 지나면 300%가 가산세 붙으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주의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